있어? 해보자. 그럼 자, 여기 오문단에서 저번에 우리 요 키로수까지는 얘기했었죠? 네. 그럼 여기 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다고요? 넓어. 인구는 많아. 그리고 생산되는 물건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이로운 물건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는 윤택해? 아니 그런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럼 도라는 얘기가 뭘까? 도 여기 그냥 한자로는 길이거든요. 근데 길도 맞지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또는 방법을 얘기할 때 도라는 걸 쓰기도 해요. 방도를 찾다 뭐 이런 것들처럼. 진리에 대한 얘기는 우리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잖아. 길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혹시 만나봤니 그런 분? 네. 안 만나봤어? 따라가 봤어? 아니요. 그래 우리 와이프는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 봤대. 대학교 때. 그래갖고 그때 대구에 있을 때거든. 그럼 따라가니까 대순진리교였대. 그래갖고 그래서 대순진리교 그 계속 연락 오는데 한 6개월 동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예전에 살던 집 앞에가 딱 그 큰 건물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되게 멋있긴 했었어. 어떻게 딱 보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보면은 엄청 크더라고 건물들도. 돈도 많은 것 같아. 모르겠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대요? 아니 너무 지금 이거 포텐은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실제로는 액션을 해 못해? 액션을 못해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도는 강조라고 했어요 저번에 요렇게. 그럼 그런데는 전환인데 그럼 뒤에 내용은 자 그런데가 나오면은 우리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가던 길 계속 가서 흐름대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90도 꺾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갔던 길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일 제대로 쓰는 물건 할 일을 제대로 팽개쳐줘. 안 한다는 얘기겠지? 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강구라는 게 뭐예요? 강요? 구자가 연구하다 탐구하다예요.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은 아니 우리 포텐은 좀 있어. 땅도 넓고 괜찮아.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액션을 안 해. 그런데도 액션을 안 해.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는 하던 느낌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죠. 제대로 안 해, 못하고 있어. 근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세상에 내놓지도 못해. 윤택하지도 못해. 아니, 도를 갖추지도 못해. 근데 할 일도 안 해. 강구하지도 않아. 그럼 이때 그런데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요 강조 보조사인 도가 붙으면서 더 강조를 해주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전환이라는 표지의 느낌도 있지만 더 강조해주는 느낌. 강조의 강조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강조의 강조를 하면 아주 강한 비판이 되는 거지.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누구? 사람들? 다시 위에 우리나라. 자, 잠깐만 여기서 상인 비판하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읽은 게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상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 좋은 관점. 그러니까 비판을 상인에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중국에 대해서는 화려한 것을 보고는 사치가 너무 심하군 이라는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글쓴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치가 너무 심하군 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쓴이가 말하보기에 쓴이가 바라보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왜요? 이 사람은 어디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 관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이미. 이거 갑자기 하트가 나오니까 좀 그렇다. 어색하다.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 건데 쓴이는 글쓴이야, 알겠지? 글쓴이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 아니면은 비판을 할까? 그렇지 이거 비판을 하겠지. 여기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고서 하는 말, 야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거야
라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네. 얘 우리나라 사람 맞아?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아? 글쓴이가 누구야? 이름이 뭐야? 교과서에 안 보니? 내가 보여줄게. 그래, 내가 볼게. 저번에 우리 지난달만 해도 이거 그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괜찮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예요. 박제가. 그럼 박제가는 잠깐 여기 위에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박제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이 됐냐면 핵심 단어 2단어만 밑줄 쳐볼래? 교과서 있으면 없으시면 그냥 앞에다가 보고 저랑 칠게요. 봅시다. 피기 귀찮잖아. 그럼 제가 칠게요. 박제가는 실학자고요. 북학파예요. 라는 정도만 밑줄 치고 교과서 없으면 그냥 여기다 쓰세요. 실학자, 북학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일단 실학자. 그리고 북학파. 그러니까 북한파 이러면 안 돼요. 이때 북한 없었어요. 남한 북한 이때 없었어요. 왜요? 청나라 시기니까. 조선시대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갖고 그때는 저는 북한파라고 막 옆에 친구들이 놀렸어요. 나도 뭐 하는 데가 뭔지 모르고 갔으니까. 근데 가서 뭘 배웠냐면은 진짜 그 탈북자들 많이 만나거든, 은근히.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우리 학교 교수이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뭐 나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한 거지. 아, 이런 학문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 쓰임이 조금 다르더라고. 우리는 문어와 오징어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걔네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 문어와 오징어를 반대로 표시를 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봉사활동으로 이제 아이들 그 청소년 때 탈북한 친구들은 검정고시 봐야 돼갖고 내가 봉사활동으로 아이들 이렇게 조금 지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모르는데 안 적혀야 되니까 너희 수학은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 난 국어를 가르쳤으니까 국어는 막 가르쳐 주는데 수학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국어는 바빠요 이래. 바쁘다고 내가 모르잖아. 근데 난 또 아는 척 해야지. 바빠요 이래. 그래? 그 영어는 어때? 영어는 헐 해요.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영어는 헐 하다가 헐 이게 아니라 헐렁헐렁 하다. 약간 여유 있다. 근데 수학은 바쁘다니까 좀 어렵다. 이런 의미더라고. 그렇게 해서 국어에 관심이 생겨서 국어 공문학과로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지금 여기는 북학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또 얘기할게. 학은 학문한 거지. 배우는 거겠지. 어디를 배우는 거예요? 북한 아닙니다. 어디요? 우리나라의 북쪽 누가 있어야 돼? 이때 조선시대의 북쪽. 그렇죠. 중국 청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학문의 파고. 그때 실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학문이에요? 아주 실한 학문이에요? 실수하는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배워오자. 북학 가서 여기 청나라 가서 라고 해서 상당히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그치? 그래서 글쓴이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글쓴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금방 읽혀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지금 보려고 했던 거지 일부러. 하나 더. 이때 당시 그럼 실학자들은 유학자가 아니었을까? 유교보이들이 아니었을까? 아니 유교보이들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뭐 박제가, 정약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요. 다 유학 공부했고 공자왈, 맹자왈 공부하면서 뭐 장원급제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실학을 공부하는 건 유교 안에서 이제 실학을 하는 건데 정통 유교보이들이 있어요. 뭐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이 실학은 어떻게 보였냐면 끝이 약간 다른 학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끝이 다른 거 뭐라고 했었니? 사이비 말고. 이단처럼 취급도 당해요. 그래서 박해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막 묶어서 뭐 신유박해라서 얘네들 봐봐 천주교 북한이래 청나라 가서 막 천주교 이렇게 배워와갖고 이상한 종교 퍼뜨려 이렇게 묶어갖고 막 신유박해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많이 처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유배도 많이 가고. 정약용이 왜 갑자기 유배 갔게? 다 그거 묶여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관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소한 탐에 쇠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팩트니 주장이니? 주장이에요? 그럼 주장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팩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우린 주장이 나오려면 뭐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 근거 이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우리 뒤로 넘어가서 왜 그러한가? 라는 이 질문은 문이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왜는 누구에 대한 왜겠어? 본인의 앞에서의 주장에 대한 왜가 나와야 되겠죠. 앞에 주장은 뭘 주장했어요? 뭐 때문에? 검소해서 누가? 우리나라가 검소해서 오히려 쇠퇴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답을 우리에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 왜? 왜 그렇게? 라고 하는 답.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라서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뭐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문장이 두 번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잘라봅시다. 근데 어디에서 자를래요? 한번 쭉 읽어보고 눈으로라도 보고 이거 여기서 자르면 되겠다. 어디서 자를래? 가운데서 한번 잘라볼까? 가운데 어디야? 여기? 아니고 일컫지. 일컫는다. 일컫다가 뭐니? 일컸다. 말한다. 여기서 한번 딱 자르면 자 앞에 구조와 뒤에 구조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 못 느꼈어요? 혹시 느껴요? 못 느끼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물건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쓴대요? 안 쓴대요? 그것을 뭐라고 한대요? 검소함이라고 한대요. 그럼 뒤에 자 물건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쓴대요? 못 쓴대요? 못 쓴대요. 그거를 우리는 검소함이라 일컫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서로 와 비슷하구나. 그렇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요거를 조금 더 도식화 시켜서 위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물건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 이게 X가 않는다의 X야. 뭐 못한다의 X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검소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물건이 없는데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검소함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었는데 안 쓰는 거 우리 이재용 같은 사람, 우리 재용이 형님 같은 재용이 형님 하니까 손재용 선생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같네. 아무튼 우리 이재용 형님 같은 그 사람 신발 되게 검소하게 신고 다니더라. 스케쳐스 고업 거 신고 다니더라. 나 그래서 따라 샀어. 근데 되게 비싸는데? 이거 10몇만 원 하던데? 나 후덜덜 하면서 냈어. 근데 우리 재용이 형님은 그냥 샀겠지. 딸깍 한 번에 샀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 수도 있는데 안 사는 게 검소함이지만 나는 못 사는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서로 비슷하게 대응되는 느낌이지. 그러면 요런 한 줄짜리를 우리는 구절이라고 해요.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대응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표현법을 뭐라고 하게? 네,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구법은 대구에서 사용하는 법 아니고요. 그럼 우린 서울법이게 대꾸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드립을 치면서 대꾸라도 해줘라 라고 할 때 대꾸는 언제 해주는 거야? 선생님 말씀 하고 바로. 그치? 그래서 이 대꾸법의 핵심은요 대응되는 구절이 하나 더 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야 우리는 대꾸라고 합니다. 한참 뒤에 떨어져서 나오잖아? 그럼 말대꾸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 사실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하고 내일 얘기하면 그게 대꾸냐? 미안해. 자 그럼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대꾸법에 대한 얘기. 요거는 강조를 위해서 써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죠. 우리 물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 우리 검소한 거 아니야. 여길 주장하려는 거죠. 이 사람의 관점은.
그럼 우리나라 진짜 물건이 없다고? 아까 우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물산이 풍부하다고? 근데 물산이라고 하는 거랑 물건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의미가 달라요. 물산은 산에다가 의미를 더 주셔야 돼요. 산. 산자는 무슨 산자니? 여산이야? 매산 아니고 생산.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인 거고 물건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해. 요거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넣을게. 없어요. 없어요. 물건을 캐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없어. 왜 진주를 못 캐는데 물건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진주를 캘 만한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텐은 있다고. 그러니까 물산은 갖춰져 있으나 이거 지금 물건은 없어. 왜? 실제로 액션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이거는 지금 캔다라는 액션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앞에서 우리 비판했던 내용 중에서. 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도 못해요.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못해요. 금과 은, 화폐 경제가 지금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야, 근데 금 가지고 떡, 엿 사 먹으면 가성비가 좀 떨어질 텐데. 요새는. 그치? 근데 그만큼 화폐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옛날에 화폐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어디에 대한 비판? 우리나라에 대한 현재 비판이 쓰이는 구간이죠. 우리나라 쇠퇴할 거야. 그래서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요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그럼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러겠는가?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 무릎은 문답의 구조일까요? 진짜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답은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설의요. 의문형으로 설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형으로 설계했다. 설의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문답의 구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설의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뭐 여러분한테 드립치는 게 진짜 내가 재밌어서 그런 거겠니? 설의법. 그게 설의법. 맞지? 정말 내가 드립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겠니? 진짜 재밌어서 그러는 건데. 자, 다시. 자,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릅니다. 자, 재물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거예요. 사용한 방법을 모르는, 액션을 모른다고. 그럼 자, 여기서요. 이제 요렇게 따라갈게요. 사용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만들어야 방법도 모릅니다. 만들어야 방법을 모르니까 생활은 궁핍해집니다. 사용할 방법은 노란색, 노란색은 빨간색, 빨간색은 초록색,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오케이, 연세법 잘하네. 자, 연세법인데 이거 열거, 나열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 나열인데 연세는 위치가 꼭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의 앞부분은 누군가의 뒷부분은 누군가의 앞부분이 되는 요 구조, 우리가 연세는 하나의 요 쇠사슬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가까이 띄어서 보면은, 자, 이 빨간색 여기는 뒷부분이기도 하지만 파란색 입장에서는 앞부분이 되죠. 근데 여기는 뒷부분이기도 하지만 초록색 입장에선 앞부분이 되죠.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만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연세법을 써요? 강조하려고요. 그리고 인과도 나오죠. 요 관계는 인과의 관계죠. 선생님, 그럼 이건 인과예요? 연세예요? 뭘까? 둘 다요. 그럼 이게 왜 둘 다가 돼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내용이랑 표현에 대한 얘기 했었니? 우리 반에서 안 했지. 저기 방과후에서는 했던 것 같긴 한데, 내용이라는 그 단어의 뜻부터 생각을 해보자. 내용. 무슨 말이게 용? 네요. 내는 무슨 내자예요? 내자. 네. 안.
용자는 뭐게 용? 우리 라면 용기, 그릇 용기 할 때 용기 담는다. 그러면 안에 담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 아니다. 안 보여. 이거 보이는 거 아니야. 투명 용기 아니야.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의미를 얘기하고요,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그 안에 뭔가 의미 전달을 하는 그 부분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정리해봐 하면 보이지 않는 뭔가의 전달 그 의미를 우리가 쓱 쓰는 걸 정리라고 하는 거지. 표현은 표자는 뭐예요? 이번에 선거에 투표할 거예요? 그 표니? 그거? 그치. 겉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겉으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럼 현자는? 현명한 거야? 겉으로 현명하게 드러내? 아니? 그치. 이거 나타내다. 잘하네. 환초 좀 했니? 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현자는. 그래서 우리 갑자기 귀신이 출연하였습니다. 아니야. 출현하였습니다야. 알겠죠? 출연은 뭐야? 거기에 나가서 공연하는 거잖아. 출현은 나타난 거고. 그죠? 그 현이에요. 그럼 나타낸 건 뭐예요? 우리가 표현한 거는 글이에요, 글. 문장. 우리의 이 말, 소리, 음성. 그럼 표현법은 뭐니? 이 표현과 관련된 법으로서 연세법이고요. 내용의 흐름으로서는 뭐예요? 인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글을 읽더라도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 뭐와 뭐? 내용과 표현. 근데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라고까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 속과 겉을 다 생각해야 돼. 안. 그쵸? 속바, 겉촉 이런 것들. 아니지. 속바, 겉촉은 아니잖아. 겉바, 속, 뭐냐? 겉바, 속촉. 그치. 그래서 둘 다 생각을 써야 된다고. 속바, 겉촉은, 씨. 속바, 겉촉은, 이거잖아. 자, 그럼 여기는 우리에게 뭘 한 거예요? 비판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못 사용해. 그러니까 우리는 검소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쇠퇴할 거야. 쇠퇴할 거야. 여기 쇠퇴가 나오잖아. 그쵸? 궁핍은 쇠퇴가 되겠네요. 자, 요 문단이 시험 문제 내기 편해요. 왜? 대꾸도 나왔죠. 서리도 나왔죠. 뭐 연세도 나왔죠. 그리고 내용의 인과관계도 나오죠. 참.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라고 이렇게 하나 흘려놨고. 자, 밑에 이제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입니다. 비유가 나왔네요. 비유는 하나의 예시처럼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누구의 비유? 우물. 그러면 하나 더. 우리 예시처럼 읽을 때 예시는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니? 앞과 뒤를 서로 좀 대응시키면은 좀 읽기 편하다고 했었지. 근데 앞에 지금 설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다시요. 재물에 대한 설명 나왔니? 아니요. 설명 안 나왔지. 재물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대뜸 우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또 하나 더. 비유법은 우리 무슨 비유법이 있을까? 비유법 중에 우리 한 7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뭐 중유, 풍유. 대유 아니? 대유법이라고 알아? 들어는 봤어? 그거 카테고리? 맞아. 맞아. 그 정도로만 알아도 대유. 알겠지? 근데 아직은 몰라도 대유. 대신해서 비유하는 거. 근데 이거는 좀 알아줘야 돼. 직유하고 은유. 야, 오늘 좀 드립이 되네. 아니야?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오늘 껴봐. 좋아요. 직유. 직유는 뭘까? 그럼 직접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비자는 비슷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직접적인 거는 겉에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돼. 표현이. 그래서 모모인 듯해요. 모모인 양해요. 된 양처럼 같이.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우리는 직유라는 말로 좀 써주고,
은유는 요게 이제 은유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무엇은 무엇이다. 저는 딸이 아빠는 곰처럼 생겼어 라고 하거든요. 곰돌이처럼 생겼어 하면 직유죠. 그럼 저는 딸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차은우야 라고. 물론 그건 이제 다음 문제야. 그 문장이 거짓이냐 참이냐를 따지는 건 그 참 거짓 true or false는 다음 얘기고, 자 표현으로만 보자. 아빠는 차은우야 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재물은 우물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느낌이 확 오니? 어디에서 우물이랑 비슷할까? 라고 하는 요 느낌이 은의 느낌이에요. 이 은자는 무슨 은자일까? 예은이의 은자는 무슨 은자니? 한자로. 쌀은. 그래? 요거는 숨길 은자예요. 은밀하다, 은근하다. 그러니까 숨겨서 비유하는 걸 은유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차은우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점이 비슷하냐고 도대체. 나는 근데 비슷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똑같이 생겼지.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재물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뭐에 비유했는지 딱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은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학 시간은 아니니까 비유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여기서부터 이제 도대체 얘가 어디가 비슷하지? 뭐가 비슷하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 부분이 시작은 되게 편하고 사실 읽을도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러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의 구조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유? 다시요. 물을 퍼낸다, 물이 찬다. 길러내지 않는다, 물이 마른다. 그치, 이것도 대꾸의 느낌이고. 그럼 대조는 안 되니? 대조는 안 될까? 대조가 무슨 뜻이야? 반대. 서로 반대지 지금. 이거 대조도 돼요. 그럼 대꾸도 돼요? 네. 대꾸는 표현법으로 써야 대꾸. 내용적으로는 대조. 안 어려워. 이제 시야가 조금 더 생길 거야. 그래서 글 읽을 때는 항상 2가지 생각하는 거야.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근데 우리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물을 퍼내면은 물이 가득 차는 거? 그게 재물이라고? 그럼 재물은 쓰면 막 차는 거야? 일로 와봐 얘들아. 내가 용돈 줄게. 한 5만 원씩 줄게. 막 내 지갑 열면 다시 여기 차 있어? 뭐지 이게?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차는 거라면. 자 여러분들 우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저희 외할머니 연천에 계시는 그 집 앞에 우물이에요. 이제 어릴 때는 여기 위에 두레박도 이렇게 달아갖고 막 물도 퍼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쓰죠. 외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거의 뭐 관리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 정도. 여기 우물을 왜 관리해요? 이렇게 지금 찍으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물이 다 말라갖고 점점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때 어릴 때는 이걸 사용했는데 어릴 때는 제가 이제 형들은 여기 우물 이렇게 막 벽 타고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한 형이랑 사촌 형들하고 4-5살 차이 나니까 난 못 가. 빠질까봐. 이때는 우물이 되게 깊었거든. 근데 지금 가니까 거의 말라버렸다. 써서 마른 거예요? 안 써서 마른 거예요? 안 써서 마른 거죠. 이게 왜 일어날까 이렇게? 이건 일단 팩트네. 그치?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찬다라는 건. 왜냐면 이 우물은 비가 와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밑에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 그럼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물을 우리가 퍼내면 딱 그 수위만큼은 딱 잘 차. 지하수가 올라와서. 근데 물길이 막혀버리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 지하수 올라오는 물길이 막혀요. 그럼 다시 거기는 저수지가 돼갖고 증발해버리면 끝인 거죠. 저기 조금 차 있는 것도요, 뭐가 찬 거예요? 비 와서 찬 거예요. 아까. 그럼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는 됐죠? 그럼 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사람도 없어요. 까지 하면 우물을 퍼내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길러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치, 길러내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 결과 없어요를 대응시켜 주시면
비단옷은 재물에 들어가나요? 재물에 들어가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재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예 말라버렸어. 라는 말. 자, 여기까지 비유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조잡한 그룹을 트집 잡지 않고, 트집 잡지 않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또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았기에, 기교라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사농공 상 중에 누구예요? 상. 아니 공. 공. 그렇지? 그럼 공을 숭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나라에는 공정과 풀무장이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까지 이렇게 하면서 열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때 공장은 팩토리가 아니라 장인이에요. 장인. 물건 만드는 장인. 그리고 하나 더, 요 장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조금 구분을 합시다. 요거 구분하면은 되게 유식해 보여요. 그럼 이거 구분 못하면요 무식해 보여요.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이와 쟁이는 여러분들 우리 개구쟁이들이지? 할 때 이 쟁이는 캐릭터적인 성격이에요. 어떤 특징. 장인은 직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장인 할 때 요 장자. 우리 직업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뭐 토기장이, 옹기장이. 근데 쟁이는 개구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버즈 노래가 있어요. 나는 겁장이랍니다 하면은 겁이 직업이 되는 버려요. 겁장이는 안 되겠지? 겁쟁이가 돼버리겠지? 자, 요거 구분하시면은 좋습니다. 알겠죠? 뭐 요걸로 문제 내지는 않을 건데. 그럼 다시요. 여기까지 공업을 우리 천대한다라는 얘기는 알겠죠? 그리고 할 일이 사라졌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왜 트집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트집 안 잡으면 좋은 거 아니야? 디스 안 하고 꼽 안 주는 거니까? 그런가?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약간 양반들의 말하기 방식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한 걸 좋아할까? 아니면 돌려서 얘기한 걸 좋아할까? 돌려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심지어 공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왜 공부 안 해?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고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요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선비들 옛날에 물건 이런 거 집착 안 했거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 기술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망했니? 우리 공만 망했니? 아니요. 열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황폐해졌습니다. 방법도 제대로 없어요. 상업은 우리 상업을 어떻게 대했대고요? 사농공상 하니까 박대. 박대는 무슨 뜻이야? 대박의 반대니? 박하게 대하다. 야박하게 대하다. 알겠죠? 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재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우리 완전 다른데 지금은. 그치?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됐나? 자, 산업공장 내부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궁해요. 우리는 지금. 왜 재물을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천대하니까, 박대하니까. 그래서 구제할 수도 없어요. 자, 나라 안에 보물이 있대요? 없대요? 진짜 나라 안에 보물이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하죠? 아니, 있다고 해. 물건은 없는데 보물은 있대요. 이 얘기는 앞쪽으로 잠깐만 갑시다. 마지막에 여기 물산이 없다. 여기 마지막 문단 위에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아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니까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물산이 있는 거예요. 이 물산이 뭐예요? 보물이에요.
당토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토지 안에서 용납이 된다. 난 이거 싫어. 이거니? 용납된다라는 건 여기서 싫어하는 거니? 다시 의미는 뭐겠어? 사용을 못한다고.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거래도 못한다고. 유통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남들은 부유해져요. 왜? 다른 나라가 다 캐가니까, 다른 나라가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돈을 싫어했으니까, 상업을 싫어했으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그럼 이때 자연스럽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쓴 걸까? 라고 한다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미는 당연하다고,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자연할 때 이 자연의 단어를 좀 정리할게요. 자연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 부자연? 아니, 이거를 인위라고 하면 돼요. 지금 도교 혹시 사탐에서 도교 수업 들으신 분 있니? 무위자연. 안 했구나? 무위자연. 무위자연. 무위자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인위적인 거. 그럼 인은 무슨 인자인데? 사람. 위는 행위. 사람이 뭔가 하는 걸 인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연은 뭐예요? 자자는 무슨 자게? 네, 스스로. 연자는 그러하다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게 되는 게 자연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 산과 강은 물론 4대강 사업은 인위적인 거지만 이 산과 강은 스스로 생겼어요? 사람이 행위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지금 여기 이런 뭐 나무 심은 거 말고 학교 이렇게 꾸며놓은 거 말고 저 멀리 뭐 산과 뭐 하늘과 강과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된 거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하다라는 말로 처리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위자연 할 때 무위는 무슨 말이겠니? 그렇지.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스럽게 냅둬라.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무위자연 할 때는 무위자연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청소 강요하니? 인위적으로 하니? 근데 뭐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해요? 공부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자 무슨 내용이에요? 재물을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 사용 못해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문단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 종각이 있는 거리에는 시장의 점포가 1, 2채가 되지 않는다. 종각은 어디 있니? 종로 사거리 여기 종각 여기 종 하나 있죠. 띵 이렇게 울리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문이 있게? 얼마 전에 BTS 여기서 공연했는데. 광화문. 광화문이 여기 있고 여기가 종각까지는 시장의 점포 여기 가게들이 면리 리 나왔으니까 생각해보죠. 이거는 거리가 몇 미터야? 네, 400m.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의 메인 중에 메인 아니야? 탑 중에 탑 아니야? 요 광화문 뒤에는 뭐가 있어? 왕이 있지. 그럼 왕 앞에 있는 요 종로의 이 거리는 거의 그냥 핫플레이스란 말이야. 이때 인플루언서들 여기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몇 리라고요? 1, 2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안 좋은 느낌이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디랑 비교를 해요? 중국. 그럼 내가 중국을 가보니까 어디 갔대요? 연경을 갔대요? 시골을 갔대요? 시골 마을은 점포가 얼마나 있대? 아니야, 많이 말고 몇 리에 걸쳐 있대요. 그럼 몇 리는 1, 2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잠시요. 자, 1, 2는 400m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릴까? 우리 지금 딱 여기서 정문진 한 메가커피 정도? 그 정도? 그럼 그 정도인데 중국의 이 시골 따위는 몇 리, 한 2리, 3리만 돼도 이건 1km가 넘어가 버리지. 그렇죠. 3리만 돼버려도. 그러면 어디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중국이 이긴 거야. 이거는 중국이 이거는 훨씬 더 번화해. 우리는 그럼 중국의 시골만도 못해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디스하면서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은 어디에 운송되는 거겠어요?
시골. 이 시골되는 운성은 아주 다양해. 그래서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 이때 온 나라는 어느 나라 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도 여기는 뭐 종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물건 가져가도 어디가 이긴다고요? 시골이 이겨. 중국이 아니고 시골 요 상점들이 이겨. 그러면 점포가 부유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유통의 차이일 뿐이야. 여기는 유통이 되는데 그래서 물건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유통이 안 돼.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시골 가면 엄청나. 여기 가면 유통이 잘 되는 곳은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대비시키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 유통, 상업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이 실학자들, 국학파들은 주로 상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가 총액, 우리나라의 예산, 한 해 예산이 구글보다 적은 거 알아요? 구글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보다 더 커요. 한 해 예산보다. 라는 얘기 들어봤니? 나도 몰라. 찾아봐야 돼. 직접. 이것도 팩트가 아니면 또 찾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야, 우리 지금 그 구글보다 우리나라 전체 못해. 라는 느낌. 약간 그런 비유로 마무리할게요. 나도 이거는 찾아봐야 된다. 실체.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진짜 아닌지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장과 우물에 대한 얘기 끝. 힘들지?